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부동산 1분기 민간 주택 수주 10년 만에 최저, 공사비 급등 자금 조달 악화, 공공은 전분기 10분의 1 토막.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증가로 국내 건설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총 10조 9,5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건 공공부문 주택 수주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 1분기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 중 공공부문 수주액은 2,709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05년 1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건설사들의 수주 외면 경향에 더해 올해 1분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택사업 발주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수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똘똘한 한 채 찾아 상경, 서울 집값 밀어올렸다. 인구 전력 시대 가전 안정, 지방에서 수요 몰려. 대부분 실거주 의무 없어 비과세 노린 갭투자 활발, 강남 3구 용산 규제 지역도 상생 임대로 실거주 회피. 올해 초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광주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동창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했다. 김 씨는 제 고향은 아니지만 지방 유출이 정말 심각하다. 전세 살기에는 불편하지만 부동산은 앞으로 서울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인구 소멸 직격탄을 맞은 지방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출생과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지방에서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로 투자 수요가 향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지방 수요가 서울로 쏠리게 된 배경이다.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18년 처음 20%를 돌파했고 외지 매입 비율이 2019년에는 21.9%, 20년에는 22.2%로 늘어나다가 21년 20.3%로 낮았다. 그러나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된 2022년 22.3%로 다시 늘고 지난해에는 2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방 수요가 서울로 원종 오게 되는 요인이다. 아직 조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에 2년 실거주 요건에 추가로 붙는다. 그러나 상생임대를 활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상생임대 정책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22년 6월에 확대 도입됐다.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 요건을 지키면 조정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2년 살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서울 지역은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징벌적 세금을 여전히 붓는 상황에서 지방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50대 오모 씨는 고향에 시골집 한 채를 더 살까 고민했으나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가 제일 안전하다며 매수를 포기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화장품주 랠리,
부활 랠리, 중국 넘어 세계로, 연초 부진했던 K뷰티 관련주, 중국 수출 비중 반토막 났지만 미국 동남아 등 수출 지역 다변화, 뷰티 미용기기도 동반 인기, APR 일주일새 18% 상승. 연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던 국내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주가가 최근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과거 화장품 소비를 이끌었던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수출 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전망도 밝은 편이다. 올 초 기업 공개 대여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뷰티 피부 미용 기기업체 APR은 지난해 3일 대비 10일 종가가 18% 올랐다.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주는 아니지만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목받는 중소형 종목 역시 덩달아 호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안팎인 토니모리는 올해 매출액 1,893억 원, 영업이익 184억 원을 전년 대비 각각 25%, 91%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다음 부동산 PF 지뢰에더 증권사 실적 선방, 1분기 증권사 실적 분석, 주식 거래대금 큰 폭 증가, IB 영업도 본격지게 되며 상위 10개사 영업이익 늘어, PF 충당금 2분기 변수.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전통 IB, 기업금융 부문 성장으로 국내 주 증권사 1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가 지속돼 PF 관련 충당금이 추후 실적을 좌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월 자기 자본 상위 10개 증권사가 공시한 올 1분기 영업이익 합계치는 2조 2,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국투자증권이 36%로 가장 크다.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은 추후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국내 신평사들은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사들이 이미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지난해 충당금 및 감액 손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 금액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증권사에 있는 박 연구원이 말했다. 다음 종합명 KDI 한미 경기 상황 따를 필요 없어 선제금리 인하론 확산, 하반기 물가 전망 2.3%로 낮춰, 농산물 석유 뺀 근원 물가 안정, 하는 금리 인하 조건의 부합, 고금리의 내수 투자 위축, 긴축서, 중립 기조로 전환해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관심이 몰린 것은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제시했던 지표 전망을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먼저 내놨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인 KDI는 기획재정부나 한은보다 한 발 빨리 전망을 내놔 향후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로 통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물가가 하반기 월평균 2.3%까지 내려가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KDI가 내놓은 하반기 물가 전망은 2.3%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들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KDI는 24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소비자 물가가 올해 2.6%를 찍고 내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물가가 상반기 3%에서 하반기 2.3%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내년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에 다가설 것으로 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물가는 농산물이랑 석유를 제외한 지수이고 올해 2.3% 내년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전망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올해 배럴당 83달러 선의 유가를 산정해 상반기 물가가 2.9%를 찍고 하반기 2.3%를 기록해 점차 안정 목표에 다가설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경제 전망을 내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퍼졌는데 이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990년대 미국처럼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을 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 다음 미국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 재등장. 원화가 5개월 만에 최대 반등. 한미 금리 인하론 확산, 착각 하락에 이끈 미국 CPI 둔화, 장중 0.1%포인트 하락, 4.3% 기록, 원화가 24원 급등한 1345원, 밀가 9월 12월 금리 인하 예상.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한미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달러당 원화값은 5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가운데 핵심 지표인 CPI가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하며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등한 1344원의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6일 1339.5원 이후 최고치로 종가 기준 거래일 대비 상승폭은 작년 12월 14일 이후 최대다. 3대 지수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모두 최고점을 경신했다. S&P 지수는 5,300선을 처음 돌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1,300원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CPI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둔화한 배경으로는 상품 물가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좀처럼 꺾이지 않던 소비자 물가까지 둔화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고 차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네요.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는 예전에 그때 자동차 값이 원체 올랐어가지고 전년 대비 한 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CPI 둔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커졌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9월과 12월 두 차례로 점쳐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차례라고 했는데 다시 바꿨습니다. 다만 지난 1월에서 3월 CPI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4월 한 달 CPI가 둔화했다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하기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